자, 다음에는요. 국제 해외 소식인데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제목을 보시면요. 험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트럼프 대통령, 중국 지금 양회 열죠.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인데 그거 앞둔 중국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거 앞둔 중국에 보시죠. 제가 앞 첫 글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XX. 욕입니다. 욕. 엄청나게 험악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랄한 독재 정권. 이 정도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거의 전쟁 직전에나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그래서 신냉전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트럼프 중국 성명 겨냥 막말 트윗. 그리고 공화당은 중국 때리기를 선거 전략으로 삼는 거 아니냐. 지금 대선 전략을 중국 때리기로 가는 거 아니냐. 중국 매체 폼페이오 조롱 영상을 보내면서 역공을 또 펴기도 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두 나라가요. 지금.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 때려야 대선 이긴다. 세계가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지금 미국 상원은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는 걸 금지하는 법안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서로? 그리고 국무부는 대만의 무기 판매 승인입니다. 중국을 또 자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그러자 내정 간섭이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Facts.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김구락 교수님,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나라?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정치에서 막말을 많이 봤는데 예. 이제 막말이 국제 정치화, 그러니까 막말의 국제화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저렇게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 예. 트럼프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그런 책임론이 거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공유하거든요. 예.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책임을 묻고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면 내부적으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선거 전략적 목적이 지금 가파르게 중국과의 대치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민심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예. 우한에서 예. 미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또 조성을 하면 거긴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예. 연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력이 이제 여론. 내부적으로 통제가 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서로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서로에게 갈등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가파르게 이어가고 그 피해는 사실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같이 보고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밖에다 적을 설정해서 막 거친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봤지, 우리 뭉쳐야 돼. 나를 중심으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 문제는요. 미국과 중국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요 항상 미국과 중국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한국의 중고립 편들라는 미국, 되살아나는 사드 항공. 우리 그렇습니다. 사드 때 중국한테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요 이른바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탈중국 경제 이런 거 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동참 요구를 한 거예요. 정부는 미중 갈등 면밀히 주시한다는 거는요. 이겁니다. 사실상 해결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거 평론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단 첫 번째 예. 트럼프의 정치 공학적인 어떤 계산이다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어요. 중간 선거가 왜냐하면 아니라 대선이죠. 대선이죠. 대선. 예, 이번에.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 그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을 하고 바로 이제 내각을 꾸릴 때 예.
이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동아시아와 관련돼서 미국은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와 그다음 백악관의 동아태 담당 예. 차관보라든지 동아태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반중 정서를 가진 사람들만 세 사람을 다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중국과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오바마 때부터 사실은 이건 조짐이 있었어요.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예. 중국과의 대립이 없었을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대립이 분명히 있었을 예, 것이다. 예. 트럼프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예. 굉장히 지금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카드가 있어야 돼요. 예.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냐면 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 사실 미국 또는 중국에 뭔가 우리가 약점이 잡힌 듯한 어떤 예. 모습이에요. 그 문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좀 더 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문제를 대북 문제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만 카드가 생기지 우리가 급박해서는 카드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중국에 대해서 약간 발언권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에어컨 사용과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좀 더워지고 있어요. 에어컨들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트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 트는 게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켤 땐 마스크 써야 합니다. 답답하겠는데요, 이거. 코로나 시대 에어컨 선풍기 안전하게 트는 방법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말, 에어컨 바람 타고 실내에 퍼질 수 있어요. 가동 중에 자주 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만 켤 때 창문을 열어두는 게 비말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운 공기가 들어올 텐데요. 환기 어려운 백화점, 영화관 등 여기에 가면은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에어컨이 계속 틀어져 있고 비말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여름 좀 힘들겠습니다. 이 상황 보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분들 요즘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쓰일 거라 믿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의혹들이 불거진 탓입니다. 이제요 실망과 한탄을 넘어서 꼭 사실을 밝혀야 될 때입니다.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